뉴욕시 브루클린 전철, 승객 간의 말다툼이 칼부림으로 번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재판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미국 명문 대학이 학생의 성적이 아닌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 등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1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전철, 승객 간의 말다툼이 칼부림으로 번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 9분경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 Q 전철 7에비뉴역에서 30세 남성과 용의자 간의 말다툼이 시작됐고 이후 용의자는 흉기를 빼들어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가슴과 팔이 칼에 찔렸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 직후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회색 상의 운동복과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재판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아담스 시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선거 일정을 고려 재판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요청 역시 거부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어제 아담스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호화 여행 등의 여러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이른바 검찰의 5번째 기소 혐의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담스가 튀르키예 정부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수차례 튀르키예 국적기로 튀르키예를 방문하며 특혜를 받은 것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일이며 아담스가 2014년 1월 브루클린 보로장으로 취임했으므로 공무상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령문에서 아담스 시장의 수뢰 시점과 수뢰 내용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뒤 연방검찰의 9월 24일 기소는 합당하다. 특히 연방법상의 뇌물 혐의 요건에 해당하며 뇌물에 대한 대가도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담스 시장 측이 현재 내년 4월 21일로 예정된 재판 시작 일자를 4월 1일로 앞당겨달라는 요청 또한 거부하고 당초 일정대로 재판을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뇌물죄 기각 거부 및 재판 일정 변경 거부 등 2건의 명령을 존중한다. 피고 측은 다른 이슈가 없으며 다만 20일로 예정된 재판 전 회의는 변호팀이 타주에서 열리는 다른 사건 재판에 참여하므로 내년 1월 20일로 연기해달라. 만약 12월 20일 예정대로 재판 전 회의를 한다면 전화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1년 된 뉴저지 한국학교가 제78학기 퇴업반 종강식을 갖고 새해에는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마련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뉴저지 한국학교는 지난 14일 테너플라의 중학교 강당에서 학생 4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78학기 퇴업반 종강식 및 학습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날 종강식은 2학년 학생들의 탈춤, 인문반의 율동과 노래, 3학년 학생들의 합창, 또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등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실력을 무대에서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날 황현주 교장은 금요학교 200여 명, 토요학교 400명 이상의 학생 등 약 650여 명의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다며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이민이 좀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으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많이 한국어 배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 학교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지금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41년의 역사를 가진 뉴저지 한국학교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새해에는 희망한다고 한 교장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한국 문화 배울 수 있고 이런 곳이면 좋겠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가 건물이 없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어디 이 학교에 행사가 있는 날은 저희가 또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0년 동안 해온 것처럼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한 번씩 넘어가면서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날 학습 발표회와 더불어 학교 내 복도에는 학생들이 가을 학기 동안 배운 한국화와 미술, 그림책 만들기 등 다양한 특별 활동을 전시했습니다. 뉴저지 한국학교 봄학기 금요반 개학일은 2월 7일과 토요반 2월 8일입니다. 미국 명문대학이 학생의 성적이 아닌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 등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MIT,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 대학교 등 5개 대학은 어제 학생 등으로부터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신입생 부정선발, 특혜 입학 등을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이들 5개 대 학생들은 대학이 기부금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6억 8,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만약 원고 측이 승소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도 받게 됩니다. 당초 학생들은 2022년 17개 대학을 상대로 신입생 부정선발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12개 대학은 원고 측과 합의한 반면 5개 대학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소송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겁니다. 원고 측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을 기준으로 지원자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 중 대부분이 합격했으며 이들은 성적표나 교사 추천서, 에세이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IT도 학교 이사 1명이 과거 사업을 함께했던 동업자의 자녀 2명을 특별 입학시켰으며 노터데임 대학도 특별 입학 담당자가 사정 담당 직원에게 내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똑똑한 학생을 더 많이 키우기를 바란다며 기부금 입학을 받아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피소된 대학들은 원고가 특혜 입학이라고 주장한 학생들은 충분히 자격을 갖췄으며 대학 학업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올해 26살 루이지 만조니가 1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만조니를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그 검사장은 이날 기소 후 회견에서 만조니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섭고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라며 이를 통해 충격과 위협을 의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뉴욕시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하루를 시작했던 통근자와 상점 주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앞에선 오늘도 파면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성재 기자, 오늘 정말 춥던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네요. 집회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촛불 집회의 열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위 탓에 참석자가 어제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이곳에 모인 수백 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은 이렇게 춥지만 속에서 천불이 나요. 이렇게 추운데도 나오는 이유는 엄마니까요. 엄마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세상, 이런 시대를 놔둘 수 없잖아요. 만나러
집회에선 이번 촛불 집회의 상징으로 떠오른 응원봉과 재치 있는 문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오늘 윤 대통령의 생일로 알려졌는데 집회 참가자들이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을 보여주는 경연 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헌재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수백 개도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하는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범위가 전국이고요.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 변호사들은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이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게 목표지만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법, 위헌인 만큼 피해 사실도 입증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100여 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은 제기됐고 10,000명이 참여한 2차 소송도 조만간 제기될 예정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선임료는 무료로 하고 승소금도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촛불 집회 현장에서 SBS 배성재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압박하면서 한덕수 대행의 고민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법 같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곡법 등 쟁점 법안 6개를 심의 의결할 임시 국무회의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데 행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의 미래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밝힌 데 이어 오늘 총리실 관계자도 권한대행은 강단 있는 분이라며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국익과 미래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처 장관들이 민주당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법안들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양곡법 등 농업 관련 4법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자율적인 시장 기능 저해, 국제 통상 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들 쟁점 법안 6개 외에도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론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에선 거부권 행사 시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누가 이걸 이끌지 오늘도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초선부터 중진까지 골고루 의견을 듣고 선수별로 후보 추천을 받기로 해서 인선의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정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2시간 넘게 논의가 이어졌지만 비대위원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초선과 재선, 3선 모임 등 의원 선수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별로 의견을 들어서 저에게 제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걸로 결정했는데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이제 좀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한두 명이 거론이 됐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됐고. 의총에선 개파색이었고 야당과의 소통이 강점인 국회 부의장 6선 주호영 의원을 추천하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중진회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겸직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 비대위원장을 따로 뽑는 게 낫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친윤계 핵심이나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대위원장 인선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외부 인사도 아닌 원내 인사가 탄핵 반대당이란 비판 여론 속에 당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탄핵 등과 관련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외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행동을 취하자 의회는 탄핵으로 대응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섰다. 민주주의 제도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그렇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끄럽게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특히 거의 4년 전인 2021년 1월 6일에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연방의회 난동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은 계엄령 선포 뒤 한국 정부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제2차 비상계엄 모의설에 대해 견해를 밝힐 입장이 아니며 이는 한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다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으며 그런 정보가 미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계엄 선포 뒤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지적됐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탄핵안 가결과 관련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도움을 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 전국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을 조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계엄 선포 뒤 2주도 안 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최근 몇 년간 효율성 극대화와 갈등 해결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급속도로 빨리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현됐기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에 오르고 산업 정치, 대중문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일본 점령에서 벗어나 북한과 전쟁에서 살아남고 빈곤한 농업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로 변화시켰으며 국내 총생산은 50년 만에 85배 급증했다. 그 원동력이 빨리빨리 정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같은 빨리빨리 문화는 계엄 전국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한국인들이 똘똘 뭉쳐 이를 막아내는 데 잠시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수천 명이 서울거리로 쏟아져 나와 응원봉을 들고 K-팝 히트곡에 맞춰 춤을 췄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빨리빨리 문화의 부작용과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인내와 생존을 내포하는 감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연준이 통화정책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향후 경제와 금리 정책에 대해 어떤 결과를 밝히느냐에 따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1월 금리 동결 전망이 81%에 달하는 가운데 연준이 3월에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살핀 뒤 금리를 결정하는 등 내년에는 금리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선에 머물고 있어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때 줄곧 금리 인하를 외쳤고 파월 연준 의장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압박해왔으며 취임 일주일 뒤 열리는 1월 금리 결정회의 때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향후 경제 전망에서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트럼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우규용 대한항공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사장은 대한항공에서 뉴욕 여객 지점장, 니주 지역 본부장, 여객 사업 본부장, 경영 전략 본부장을 거쳐 2019년 사장으로 취임해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항공업계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인입니다.
지난해 4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발생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캐시앱 창업자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니마 모메니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103살의 영국 할머니 진 그레베스키가 저녁 식사 때 매일 화이트 와인을 한 잔 마셨다며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 세계 하늘길에서 가장 붐빈 왕복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일본 도쿄의 나리타 국제공항을 오고 간 노선이 3위에 올랐습니다. 디즈니는 픽사 신작 애니메이션 위놀 루즈에서 트랜스젠더 서사를 삭제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를 맡아 디즈니가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16일 메타는 자사 페이지를 통해서 조기 사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레이벤 메타 스마트 안경 사용자를 대상으로 AI 기능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데이트된 기능에는 실시간 번역 기능이 포함돼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음성을 영어로 실시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저지쇼어에서 수년간 이뤄진 유독성 폐기물 투기로 소아암 발병이 늘어나는 등 최소 1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환경단체가 17일 주장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7,246억 달러로 전달보다 0.7%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0.5%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넘어서는 겁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6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4년 영월군 미국 동부 특판 행사가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진행됩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김치, 강원도 고랭지 배추로 만들어진 솜씨가 총각김치와 호기김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메주, 들깨가루, 쌀, 검은콩, 엿기름, 보리고추장, 고춧가루, 쌀조청, 찰옥수수 등 강원도 영월의 특산품이 판매됩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남 체인을 방문해주세요. 이상으로 12월 1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